네, 최근에 선전하던 뉴욕장이 잘 지켜내던 13,500선을 결국에는 내줬습니다. 뉴욕 유럽 증시도 연이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까지 좀 어두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슈들을 뽑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어두운 소식들이 부정적인 재료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된 것이 시장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IMF를 비롯해서 OECD라든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관들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서 부담이 됐고요. 기술업종 중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본격적인 조정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했는데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8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세계 경제에 대해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IMF를 비롯해서 주요 국제기구들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 소식이 이번 주에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IMF라든가 OECD, 세계은행 같은 국제 주요 기관들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IMF는 8일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는데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경고를 내놨고요. 세계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3.3%와 3.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달에 내놓은 3.5%라든가 3.9%에서 추가로 하향 조정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가 될 거라고 보는 그 근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미국하고 아무래도 유럽 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로존의 재정난이 가장 큰 악재가 될 것이다라고 IMF는 전망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유로존이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세계 경제는 더욱더 공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IMF의 전망이 되겠고요. 또 OECD 같은 경우에는 34개 회원국의 경기 선행지수 CLI가 100.1을 기록을 해서 전월보다 0.1포인트 내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 또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올해 7.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5월 달에 예상했던 7.6%에 비한다면 0.4%포인트 하향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보다 이 나스닥 지수가 낙폭이 상당히 좀 크게 연이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애플 주가 계속 조정이네요. 네, 애플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기록했던 역대 고점 702.1달러 비교한다면 10% 정도 낙폭을 기록한 셈이 됐습니다. 지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본격적인 조정론이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무라증권은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710달러로 제시했는데 쇼스턴의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애플에 분명히 일부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이 됐습니다. 네, 유로존 회담에서는 큰 성과물은 없었지만 일부 좀 진전된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메르켈 총리 쪽에서는 그리스에 대해서 유로존의 잔류를 하도록 돕겠다 이런 좀 멘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늘 그리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는 카를로스 파플리아스 대통령이라든가 사마라스 총리와 차례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고요. 많은 조치들이 취해졌고 앞으로 많은 조치들이 역시 취해져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을 했는데 좀 상황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반독일 정서가 심하기 때문에 파업도 벌어지고 시위가 상당히 대단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를 방문했습니다만 분위기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독일과 그리스의 강점이 상당히 좀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 국민들 역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메르켈 총리는 지난 2007년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아테네를 방문했고요. 아테네 도심에는 메르켈 총리의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라서 열렸습니다.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서만 7천여 명의 경찰이 배치가 됐고요. 그리스 양대 노총인 노동자 총연맹과 공공노조연맹이 집회를 벌이는 등 시한 파업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네, EU 재정 협약에 대해서는 프랑스까지 좀 승인이 나와 있죠. 네, 오늘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는 상당히 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었는데요. 프랑스 의회가 EU의 재정 협약을 승인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불확실성은 제거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프랑스 의회는 표결에 걸쳐서 470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70명이 유럽연합의 재정협약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재정협약은 이후 회원국들에게 공공부채를 GDP의 0.5% 밑으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외환 시장은 어땠나요? 워낙에 최근에 심리가 좀 불안해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죠. 네, 최근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석유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달러 인덱스는 79.975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79.59에 비해서 올랐고요.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유럽 통화보다 더욱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달러가 유로와 거의 가치가 일치하는 수준까지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오늘 유로 달러 환율은 1.2877달러로 기록을 하면서 전일 1.2973달러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종목들도 대부분 좀 파란불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과 종목별로 해서 흐름 특징을 정리를 해보고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